잘했어야 하는가, 말을 왜 잘해야 하는가, 음, 뭐 여러 말들을 하시죠. 저는 제가 스스로 만든 제 별명이 있는데요. 관종입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관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중병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부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게 좀 허망하더라고요. 화도 나고요. 내가 나로서 살지 않은 거, 나답게 살지 않은 게 후회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 말 하면서 살자, 내 글 쓰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고 살다 죽으면 정말 허망한 인생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도 하고 이제 글도 쓰면서 사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저만의 어떤 기쁨, 어떤 발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런 기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글쓰고 말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표현 욕구가 있구나. 이건 본능이구나. 그래서 왜 사람들이 벽화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이 없던 시절에도 춤을 추고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요. 짝짓기에 성공하려면 그게 이제 종족을 보존하고 생존하려면 짝짓기에 성공해야죠. 그러려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표현을 안 했을 때 어떤 답답함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술 먹고 토론하는 게 아주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던 일상이었는데요. 말을 저는 못하니까 말을 안 쳐. 근데 그 말을 하려는 욕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할까 틈을 계속 보고 기회를 엿보고 하는데 어느 순간 늦었다고 친구들이 그만 집에 가자고 그럴 때 그 순간 굉장히 허탈하다고 그럴까? 집에 가는 발걸음이 헛헛했어요. 일종의 자괴감 같은 건데요. 화도 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표현 욕구, 좀 유치하게 얘기하면 나 이런 거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조지 오웰도 그랬잖아요. 나는 왜 쓰는가. 첫 번째가 어떤 이기적 욕망, 그러니까 잘난 체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 욕구가 충족이 된다. 말을 하고 글을 쓰면. 그리고 어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표현할 때 그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활성화된 부위와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맛있는 거 먹을 때와 같은 그런 기쁨,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를 표현할 때. 그래서 그런 표현 욕구가 충족이 된다. 두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사실 누군가 우리는 인정투쟁을 한다고 초록자가 얘기를 했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인정받기 위한 과정? 이런 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느 학교에 뭐 들어간다거나 직장에서 뭐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은가.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어느 직장에 다닌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뭘 어떻게 됐다든가, 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가, 이런 이력으로 인정을 주로 받아왔죠. 어느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주로 봤죠.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인정인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를 나왔고 누구의 자식이고 또는 누구의 부모고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가 아닌가? 중요한 건 나 자체죠. 나 자체라는 것은 나의 말과 글입니다. 내 말과 글 안에 내가 담기는 거죠. 내 생각도 담기고 내 감정도 담기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글을 읽지 않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저는 허망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장관 이런 사람 뽑을 때 이력서 보고 뽑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써놓은 언젠가 써놓은 글, 했던 말들 이런 걸 보려고 했죠. 그 안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들, 단서들이 그 안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겐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말과 글로 저는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인정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진다. 어디 뭐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사소한 인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인정 욕구의 충족을 가져온다. 말하지 않고 글 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나를 어떻게 압니까? 인정 이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그런 인정 욕구, 한마디로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그 인정 욕구의 이제 종착점은 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그 소위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고 할 때 그 이룸이 뭘로써 이루어지냐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말과 글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도 말과 글의 결과인 거죠. 말과 글 없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말과 글의 수준이 높을 때 수준 높은 결과물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자신의 성취고 자기를 실현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삶이 의미 있어지는 거죠. 이런 어떤 사실은 욕구 같은 건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는 욕구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 하나하나가 작은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취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거다. 제가 직장 사원 대리 시절에 한때 좋은 상사분을 만나서 그분께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내 아이디어를 말하고 이런 것을 그분이 잘 들어줘서 결국 그게 어떤 제도나 정책으로 실행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막 가슴 뛰는 시절을 잠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아 실현이죠. 뭐 이렇게 그 자아 실현이 거창한 게 아니고 그건 역시 이제 말과 글을 통해서 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죠. 근데 이 관계도 말과 글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말과 글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잘 말하고 잘 글 쓰지 않으면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죠.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관계 욕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장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 해요. 성장하지 않을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렇죠. 또 지루하고.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또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가슴이 뛰고 즐겁죠. 행복하죠. 근데 이 성장이 뭘로 이루어지며 또 성장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저는 말과 글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내 말과 내 글을 봤을 때, 이전 글과 비교했을 때 이런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장 욕구라든가 또 관계 욕구, 자아실현 욕구, 그 다음에 표현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것 모두가 말과 글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는 말하고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최근 5, 6년 사이에 느낀, 결국 이것의 결과물이 이제 관종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디 제가 이런 요즘에는 비교적 이제 그렇지 않은데요. 5, 6년 전 처음에 이 맛을 들이기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 강연을 가면 그 제주 공항을 계속 배회했어요. 남들이 나를 알아보나 알아보려고. 알아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누가 와서 아는 체를 해주고 사인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그럼 기분이 그렇게 좋고 글이 그렇게 잘 써져요. 그래서 내가 관종이구나. 그때 이렇게 나만이 관종의 이런 기쁨을 누려서야 되겠는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인격적으로 미성숙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좋으면 됐죠, 뭐. 비웃건 말건. 이런 상태를 근데 계속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유지하는 방법이 제가 찾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습관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말하고 글 쓰는 거를 이제 내 어떤 일상으로, 내 생활의 일부로 이렇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 이건 발견을 했는데요. 책을 쓰겠다고 이제 출판사에 2달간 이제 휴직계를 내고 이제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2달 중에 한 보름, 20일 가까이를 허송세월한 거예요. 논 게 아니고 쓰려고 하는데 안 써지는 거죠. 그거를 블록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시간은 가고, 휴직 2달을 그냥 보내고 다시 복귀를 한다는 게 아내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늘 하던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산책을 했고요. 이제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와서 이제 씻고 글을 쓰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죠. 근데 그걸 한 20여일 하던 어느 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데 집에 빨리 가서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불끈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쓸거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글이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습관이 들린 거예요. 그날까지는 뇌가 계속 버틴 거죠. 저항한 거죠. 안 쓰려고.
근데 우리의 의지는 그것에 져요. 뇌가 이겨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못 쓰게 만들어요. 방해를 해요. 너 오늘 피곤하잖아. 내일어도 되는데 굳이 왜 오늘 또 내일부터 시작해. 이렇게 유혹하고 스스로 저항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니까 얘도 힘든 거예요. 방어하기가 힘든 거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쓰는 게 나을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험은 다가오는데 안 할 때 행복하지 않잖아요. 괴롭잖아요. 차라리 책상에 앉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뇌도 괴롭다. 하는 것도 괴롭지만 안 하는 것도 괴롭다. 이 괴로운 상태, 이 괴로움의 크기가 하는 것보다 커질 때 차라리 하는 쪽을 택한다.